자, 오늘은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봅시다. 최근에 행정기본법이 제정되면서 행정기본법 15조에 처분의 효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른바 공정력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다라고 보통 말하고 있고, 또는 뭐 공정력을 좀 넓게 이해해서 구성요건적 효력까지 같이 포함하는 입장에 따르면 공정력뿐만 아니고 구성요건적 효력까지 같이 규정하고 있다 라고 말하는데, 일단 우리 행정기본법 제15조를 한번 읽어볼게요. 행정기본법 15조는 제목이 처분의 효력이고, 처분은 권한이 있는 기관이 취소 철회, 즉 취소 철회권을 가지고 있는 기관, 요것도 하나의 테마예요. 어떤 처분을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있는 기관이 도대체 누구냐, 요것도 하나의 테마고, 그래서 이런 처분은 권한이 있는 기관이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뭐 그 밖에 기관의 경과 등으로 소멸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적법한 것도 아니고, 처분이 취소가 되기 전까지는 적법한 것이 아니고 효력이 있는 걸로, 유효한 걸로 통용된다. 추정된다 아니고, 간주된다 아니고, 일단 취급된다, 통용된다. 그래서 일단 처분은 권한 있는 기관에서 취소가 되기 전까지는 일단은 유효한 것으로 취급된다, 통용된다. 이게 이제 이른바 공정력을 포함하고 있는 말이다. 공정력을 설명하고 있는 말이다. 또는 이른바 구성요건적 효력까지, 넓게 보는 입장에 따르면 구성요건적 효력까지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자, 중요한 거는 다만 애초부터 무효인 처분은 처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공정력이라는 것들 바탕으로 한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무효인 처분은 효력이 없고, 무효니까 효력이 없는 거고, 일단 그렇지 않다면은 처분이 유효하다면 취소가 되기 전까지는 일단 효력이 있는 걸로 취급이 된다 라는 얘기예요. 자, 하나씩 뜯어봅시다. 자, 보통 우리 이제 일반적인 대부분 학자들은 우리 행정기본법 제15조가 이 행정행위의 공정력에 관해서 규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공정력은 우리 15조 아까 읽어본 것처럼 하자가 있어도, 혹시 잘못된 게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당연무효가 되는 경우, 즉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한 있는 기관, 이 권한 있는 기관이 누구냐가 되게 중요한데, 처분을 행한 행정청 또는 감독청은 직권 취소 또는 철회를 통해서, 그 다음에 행정심판위원회는 취소 제기를 통해서, 그리고 행정법원은 이른바 취소 판결을 통해서, 그래서 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서 취소가 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걸로 통용되는 효력이 있다. 일단 여기서 우리가 공부할 것은 첫 번째, 행정행위의 하자에 관한 얘기예요. 행정행위의 하자 또는 흠결. 이 행정행위의 하자는 법적으로는 위법과 그 다음에 부당까지 같이 포함하는 개념인데, 보통 부당한 경우는 사실은 우리 행정소송에서는 큰 의미가 없거든요. 행정심판에서나 부당한 경우까지 인용된다라는 개념이 있지만, 행정소송에서는 부당한 경우도 인용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현재까지는 여러분이 앞으로는 당분간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행정행위의 하자는 위법, 행정행위의 하자는 위법이다라고 이해하시고, 두 번째, 그러면 이 위법한 행정행위 또는 위법한 처분, 자, 위법한 행정행위는 도대체 뭐가 있는데, 이거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이건 당연 무효인 경우하고 당연 무효인 경우, 그 다음에 또는 취소할 수 있는 경우,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당연 무효인 처분 또는 취소할 수 있는 처분,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그래서 위법한 처분은 당연 무효인 처분과 취소할 수 있는 처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게 구분한다 했을 때 이 구별 기준이 뭔데, 이 구별 기준은 위법, 즉 하자가 중대하고 그 다음에 그리고 명백할 것,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다, 중대 명백설, 이게 판례 다수견해, 일반적인 판례견해. 그래서 위법한 행정행위는 당연 무효인 것과 취소할 수 있는 걸로 나눌 수 있는데, 이것의 구별 기준은 이른바 중대 명백설, 즉 하자가 중대하고 그리고 명백해야 된다. 이 중대 명백설로 연결되고, 자, 그러면 그래서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어도 이것이 당연 무효가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서 취소가 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그러면 취소권이 있는 게 누군지, 취소 또는 철회권이 있는 기관이 누구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도대체. 취소권 행사할 수 있는 기관은 첫 번째 처분청과 또는 감독청, 보통 처분청으로 할게요. 그래서 처분청, 처분을 행하는 행정청은 자기가 한 처분 자기가 취소하는 거 별 문제될 거 없다. 그래서 처분청은 이른바 직권 취소를 통해서 처분의 존재는 효력을 배제할 수 있다. 즉 행정행위의 존재는 효력을 배제할 수 있다. 그래서 하자에 있는 행정행위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일단 취소할 수 있는 경우라면 처분청은 일단 자기가 스스로 취소할 수 있다. 처분청의 직권 취소. 그 다음에 이른바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을 제기받은 행정심판위원회가 취소심판을 제기받아서 취소 제기를 했을 때, 그래서 취소심판을 제기받은 행정심판위원회가 취소 제기를 했을 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행정법원인데 모든 행정법원이 아니고 행정법원 중에서 취소소송을 제기받은 행정법원,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취소소송을 제기받은, 앞에 또 취소 심판을 제기받은, 그래서 취소 심판을 제기받은 행정심판위원회가 취소 제기를 함으로써 처분을 취소할 수 있고, 모든 행정법원이 아니고 취소 소송을 제기받은 행정법원은 취소 판결을 통해서 행정처분의 존재는 효력을 배제할 수 있다. 즉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취소권 행사할 수 있는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여기서 행정의 효력을 보면서 같이 볼 것은 이 하자하고 같이 연결해가지고 행정행위 하자는 위법을 하고 위법한 행정행위는 당연 무효인 행정행위하고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 또는 행정행위 처분으로 바꾸면 당연 무효인 처분과 취소할 수 있는 처분으로 구분할 수 있고, 그때 구별 기준은 중대명백설. 그 다음에 이 취소 철회권 행사할 수 있는 권한 있는 기관은 처분청 직권 취소할 수 있고, 취소 심판을 제기받은 행정심판위원회가 취소 제기를 통해서 취소할 수 있고, 취소 소송을 제기받은 행정법원의 취소 판결을 통해서 취소할 수 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같이 연결해가지고 보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뒤에 나올 행정행위 하자까지 연결해서 같이 보셔야 돼요. 자, 우리 본문을 보시면 이 두 번째 문단에 이 공정력은 행정법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 나라의 통설적 견해에 따르면, 다수설적인 견해에 따르면 일단 행정행위에 공정력이 있다라고 본단 말이죠. 일단 그렇게 공부하세요. 나중에 여러분이 공부가 깊어지면 공정력에 대해서 비판도 해보고 다른 생각도 가져보시되, 지금은 일단 이렇게 공부하세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주류적인 입장에 따르면 행정행위 공정력이 있고, 이런 공정력이 인정되는 행정행위를 효력을 배제하는 것, 효력을 제거하는 것, 이게 이제 취소소송이다, 또는 취소 재결이다, 또는 직권 취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하자 있는 유효한 행위를 취소한다는 개념이 성립할 수 있다. 그래서 당연무효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는데, 행정입법은 애초부터 공정력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하자 있으면 바로 무효지 취소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행정법원에 의한 취소 소송은 하자가 있지만 유효한 행정행위를 효력을 제거, 즉 배제, 즉 취소하는 제도라고 설명하고 있어서 이 공정력이 있는 행위가 행정행위고, 이 행정행위의 공정력을 제거하는 게 취소소송이다. 즉 행정청의 여러 가지 작용 중에서 공정력이 인정되는 행정작용이 행정행위고, 그런 행정행위의 공정력을 배제하는 제도 중 하나가 취소소송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우리나라의 통설적인 견해예요. 다시 한번 행정청의 여러 행정작용 중에서 공정력이 인정되는 행정작용이 행정행위고, 그러한 행정행위의 공정력을 제거하는 제도가 취소소송이다. 결국 이 공정력이라는 것은 행정법의 처음과 끝을 연결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키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공정력의 개념은 나중에 행정행위 하자하고 연결되니까 하자 뒷부분, 하자 부분과 합쳐가지고 같이 공부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 밖에 내려와서 행정행위의 이제 또 다른 효력으로서 불가쟁력과 불가변력, 이 개념 일단 이대로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불가쟁력과 불가변력. 자, 첫 번째, 불가쟁력, 다투는 게 가능하지 않다. 불가능하다. 뭐가?
다투는 게 불가능하다. 그럼 언제 우리가 다투는 게 불가능하냐? 보통 처분이 외형적으로 성립이 되고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든 소송이든 제기되는데 90일이 지나면 더 이상 그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거나 위원회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럴 때 그 처분에 대해서 불가쟁력이 발생했다. 이른바 쟁송제기기간, 행정심판일 때는 안날 90일, 행정소송일 때도 일단 안날 90일, 그래서 안날 90일 이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불가쟁력이 발생하지 않지만 90일이 지나도록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이른바 불가쟁력이 발생해서 취소심판이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섯 번째 줄, 무효인 행정처분은 애초부터 불가쟁력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 무효인 처분은 행정행위 기본적인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불가쟁력도 발생하지 않아서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나도 언제든지 무효인 심판, 무효인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다라는 것도 같이 한번 봐둡시다. 그 다음에 이어서 불가변력, 말 그대로 행정처분을 행정청이 스스로 취소하거나 바꾸는 게 허용되지 않는다. 이걸 우리가 불가변력이라 하죠. 그래서 처분청이 자기가 한 처분은 언제든지 취소, 변경할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특수한 행정작용, 이른바 법원의 판결과 유사한 준사법적 행정작용에 한해서는 불가변력이 인정돼서 취소나 변경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이게 불가변력이죠. 그래서 원래 처분청은 자기가 한 처분 직권 취소할 수 있죠. 우리가 그죠? 여기 메모장에 있는 것처럼 처분청은 원칙적으로 자기가 한 처분이 잘못됐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직권 취소할 수 있지만 혹시 불가변력이 인정된 행정처분이라면, 즉 행정심판의 재결 같은 이른바 준사법, 법원의 재판과 유사한 준사법적 행정작용이라면 신중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청이 자기가 내린 결정을 자기 스스로 뒤집을 수는 없다. 다른 사람이 뭐 취소소송이나 다른 제도를 통해서 뒤집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행정청이 자기가 내린 결정을 자기가 내린 재결을 자기가 스스로 뒤집을 수는 없다. 이 불가변력은 모든 행정행위에서 인정되는 게 아니고 행정심판의 재결과 같은 특수한 행정행위에서만 인정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비교하면 이 불가쟁력은 쟁송제기기간, 즉 처분이 있으면 안날 90일, 쟁송제기기간이 경과했을 때 발생하고, 그리고 불가쟁력은 뭐 처분의 종류를 가리지 않아요. 모든 행정처분에게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행정처분이든 불가쟁력이 발생할 수 있다. 그에 반해 불가변력은 무슨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게 아니고 행정심판의 재결 같은 준사법적 행정행위, 즉 법원의 재판과 유사한 어떤 법적 분쟁이 발생해서 누구 말이 맞다 안 맞다를 판단하는 이른바 준사법적 행정행위에서만 발생하고, 발생보다 인정되는 거죠. 인정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뭐 일반적인 면허 취소, 뭐 과징금 무과 처분 이런 일반적인 행정처분은 불가변력이 없고, 뭐 합의쟁정기관의 결정으로서 행정심판의 재결, 소청심사위원회 소청결정 이런 것들은 불가변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 소청심사위원회가 또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자신의 결정을 자기 스스로 잘못했다고 뒤집을 수 없어요. 이게 이제 불가변력이죠. 그러면 이 둘의 관계는 무슨 관계인데, 이 둘, 불가쟁력과 불가변력의 관계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불가쟁력이 발생했어도 불가변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고, 불가변력이 있는 것도 불가쟁력이 발생하거나 발생하지 않거나 아무 관계 없어요. 예를 들면 쟁송제기기간이 지나가서, 즉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이 지나서 지금 불가쟁력이 발생했지만 처분청이 그 처분이 잘못됐다고 판단돼서 스스로 취소하는 거 아무 막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제소기간이 지나갔다 할지라도 불가변력이 없는 처분이라면 당연히 처분청이 직권 취소할 수 있고, 뒤집어서 불가변력이 인정되는 행정심판의 재결, 뭐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이라 하더라도 제소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불가쟁력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취소, 변경할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 둘의 관계는 관계가 없다. 무관계하다. 이게 포인트고, 자, 같이 보세요. 불가쟁력, 불가변력, 특히 시험에서 아주 많이 나오니까 잘 봐두시고요. 마지막으로 집행력은
행정행위 중에서 하명에 해당하는 것들, 그래서 하명에 해당하는 것들 의무를 부과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필요할 텐데, 이런 강제집행을 법원의 판결을 굳이 받을 거 없이 행정청이 스스로 이행할 수 있다. 이게 집행력이죠. 그래서 집행력은 모든 행정처분이 아니고 상대방에게 자기, 부자기, 수인, 급부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하명일 때 집행력이 인정될 수 있다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가 행정위 하자고, 우리 좀 쉬었다가 적법요건과 또는 하자에 관해서 또 다시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예, 수고하셨습니다.